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친구들 주변에 몇 개의 플라스틱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지금 입고 있는 옷, 노트북, 과자 봉지, 페트병 등이 있어요. 이렇게 인류의 삶 속 깊숙이 들어온 플라스틱의 역사는 70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문제점보다는 유용성과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왔죠. 하지만 플라스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 플라스틱은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침투해 있으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함께 첫 장을 펼쳐볼까요? 1장 플라스틱 전성시대.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지민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면서 이불의 향기로운 냄새에 얼굴을 묻는다. 너무 보드라워서 기분이 좋아지는 도중 이불 끝에 붙어있는 라벨을 본다. 겉감은 면 100%, 솜은 폴리에스테르 100%라고 적혀있다. 지민이는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그 라벨의 의미를 물었다. 그리고 지민이는 폴리에스테르가 플라스틱을 아주 얇은 실로 뽑은 인공 섬유인 것을 알게 된다. 밥을 먹고 욕실에 들어가 양치를 하려는데 칫솔모를 보니 이것도 플라스틱. 수건에 붙은 라벨을 보니 이것도 플라스틱. 옷장 안에서 꺼낸 셔츠와 바지도, 가방도, 그리고 코로나에 대비하여 쓰는 마스크마저 몽땅 플라스틱이다. 지민이는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 자, 지민이의 아침을 엿보면 플라스틱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든 플라스틱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너무나 흔하고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닐랩이라 부르는 필름 모양의 플라스틱은 음식물 포장에 자주 사용되는 소재다. 하지만 이 비닐랩이 음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정말 안전한지는 잘 모른다. 사실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2장 플라스틱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인류는 지구상에 처음 출현하면서부터 다양한 재료로 문명을 이끌어왔다. 동물의 뼈나 석기를 갈아서 사용하고 청동이나 철기를 통해 현대 문명의 황금기를 맞이했으며 고물을 발견하여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은 세상에 어떻게 등장했을까? 1만 개 이상의 분자들이 모여 연속적으로 사슬 구조로 붙어 있는 것을 고분자라고 한다. 이때 인공적인 방법으로 고분자를 만들면 합성 고분자 또는 인공 고분자라 불리는데 플라스틱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다. 플라스틱은 당구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당구공의 재료인 코끼리의 상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았는데 셀룰로이드가 나오면서 최초의 플라스틱이 등장했다. 하지만 낮은 질 때문에 크게 사용되지는 않았고 마침내 1907년 인공적으로 합성한 최초의 고분자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베이클라이트이다. 이 베이클라이트는 단단하면서 전기도 통하지 않고 열에 견디는 성질이 뛰어났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합성 화학 물질을 개발하여 성공하자 폴리라는 접두사를 이용하여 1920년대에는 폴리염화 비닐, 1930년대에는 폴리에틸렌 같은 고분자 재료가 상업용으로 쓰이면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이 처음 나올 때에는 분명 좋은 기능만 봤을 것이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고 건축물의 단열재로 사용되며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일회용품과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이 늘어났고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결국 이 플라스틱은 땅을 오염시키고 바다에는 온갖 미세 플라스틱을 떠다니게 했다. 그렇다. 플라스틱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3장 플라스틱의 두 얼굴.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플라스틱은 아주 좋은 재료다. 원료 가격이 싸서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더러 한 번에 많은 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뚝딱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기계당 1초에 3장에서 6장까지 찍어내고 일회용 페트병은 시간당 2,000개에서 12,000개까지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짧을수록 짧게 쓰고 버려지는 것은 나름 근거 있는 이야기 같다. 제조 시간이 얼마나 길고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 제조 비용이 결정된다. 제조 비용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비싸게 측정되고 부가가치도 높아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포장재나 일회용 제품은 부가가치가 낮다.
그러니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포장재가 칭칭 감겨서 오고 일회용 컵이나 빨대는 돈 주고 사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이렇게 쉽게 쓰이고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버린 것이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분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에는 다양한 첨가제를 넣는데 그중 독성 물질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체내에 흡수되어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자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수많은 제품 그 어디에도 포장재로 쓰인 플라스틱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다. 심지어 플라스틱은 재활용도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플라스틱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플라스틱에 녹는 전보다 높은 온도에 녹아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스틱의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첨가제와 색소를 넣은 탓에 성분과 색깔이 제각각이 되면서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본다면 플라스틱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쪽은 많은 사람에게 경제성과 편리성을 주는 천사의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악마의 얼굴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는 선명하게 보인다. 플라스틱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인 것을 말이다. 4장. 지구를 점령한 외계물질, 플라스틱. 인도 반도의 북부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라다크라는 도시가 있다. 이 라다크라는 도시는 1974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외부 세계에 문을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면서 관광지와 도로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고 관광객들이 가져온 플라스틱 쓰레기로 환경오염도 심해져 갔다. 이로 인해 고원지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빙하수의 상류는 페트병과 플라스틱으로 오염됐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런 플라스틱을 태워서 처리했다. 아마 자신들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플라스틱의 등장에 그들도 당황했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이다. 라다크의 변두리 마을에는 심지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오지 않으니 태울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이 없던 마을에 플라스틱을 들여올 경우 그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그런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해 플라스틱은 땅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농촌 지역에서도 플라스틱을 태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열을 이용한 소각은 플라스틱 속의 물질인 온실가스, 발암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유해 물질은 온 세상을 떠돌며 사람이 호흡할 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땅에 묻는 것은 어떨까? 농촌에서는 검은색 비닐로 밭 흙을 덮은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 검은색 비닐을 멀칭제라고 한다. 과연 이 플라스틱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을까? 흙에 비닐 조각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섞이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아예 다른 성질의 흙이 된다. 또한 질소와 인해 순환을 방해하여 영양분의 흐름을 막아 흙 속의 미생물이 활동하지 못한다. 그러면 땅속 박테리아나 지렁이 같은 유용한 미생물이 살기 힘들어져 흙 속의 생태계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오염된 땅은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건강한 흙으로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재활용도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지도 가지 못한 플라스틱은 바다로 모인다. 통계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오염물질 중 80%가 도시에서 배출된 쓰레기라고 한다. 처음 본래의 플라스틱은 바위에 부딪히면서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 광분해가 시작되어 균열이 생겨 작은 알갱이로 쪼개진다. 이렇게 가벼워진 플라스틱은 떠오르고 무거운 플라스틱은 바다 아래로 흙 속에 묻혀버린다. 가라앉고 떠오르길 반복하면서 더욱 작은 크기로 쪼개진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알갱이를 고래, 거북이, 엘버트로스 같은 큰 새들이 먹이로 착각하여 삼키게 되는 것이다. 5장.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순환 경제. 이제는 플라스틱 없이 음식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지도 집을 짓지도 못한다. 플라스틱은 빠른 속도로 다른 재료를 대체하였고 플라스틱 없이 우리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이 상황을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물질과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는가에 따라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로 나뉜다. 선형경제는 일반량의 통행 구조로 원료를 캐내서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수명이 닿으면 버린다. 이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오염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해져 폐기된다. 순환경제란 자원에서 원료를 추출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쓴다면 재활용 절차에 따라 순환 과정에 들어간다. 모양이나 기능을 바꾸지 않고 원래의 제품으로 다시 탄생하면 닫힌 고리 순환이라 하고
원래보다 등급이 더 떨어진 제품으로 탄생한다면 열린 고리 순환이라 한다. 우리는 이 닫힌 고리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곳곳의 대형 마켓이나 쇼핑몰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테스코는 비닐 포장을 없앴고 월마트와 네슬레는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거나 재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해 국내의 대형마트들은 아직 의식과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알맹상점,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대여해주는 보틀 팩토리 등 국내 곳곳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플라스틱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나 먹을 잔을 사용하고 빨대나 커피 스틱과 같은 일회용품을 피한다. 혹은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병 대신 유리병 제품을 구매하고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 나간다. 더 나아가 이런 실천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같이 고민하며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두 사람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면 플라스틱은 더욱 빨리 줄어든다. 플라스틱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되고 순환할 수 있는 착한 자원이 된다면 지구는 비로소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의 책은 어땠나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있었는지 놀라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침투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해온 플라스틱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 문제는 그저 환경운동가나 환경단체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야 할 문제예요. 청소년들이 그 걸음에 함께 한다면 이 지구와 우리의 앞날이 더욱 밝아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책을 들고 올게요. 안녕?